당신을 옥죄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진짜 원인은 삶에 대한 두려움.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의지력과 노력으로 저주 같은 습관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예외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바라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암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막연한 암시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이죠. 잠재의식은 언제나 지배적인 생각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 명제가 있으면 항상 강한 쪽을 받아들이죠. 술에 중독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각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은 떨리는 손과 근육 경련으로 드러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가족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품위도 존경심도 주의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이 몸에 배고 심지어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제야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원인이 뭘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 소외감, 두려움, 불안감, 무능함, 무책임, 생활고, 알 수 없는 감정 등 끝도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냈다고 해서 바로 술을 끊고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의 진짜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 사람, 세상에 대한 비뚤어진 믿음과 생각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견딜 수 없었어. 부모님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이야. 난 고아였어. 열등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 돈을 몽땅 잃었거든. 어렸을 때 가족이 전부 죽었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로 삼는 행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과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에 다가가 자신이 술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걱정해야 할 병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이나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술잔을 든 채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 태도 말입니다. 술에 중독되면 자유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자신의 의지력을 과시합니다. 2번 다시 마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큰 소리치지만 손에서 술잔을 놓지 못합니다. 마음먹은 순간 이미 성공한 것이다. 마음먹은 순간 이미 성공한 것이다. 술 마시는 습관을 버리겠다는 강렬한 바람이 있으면 51%는 치료한 셈입니다. 술을 계속 마시려는 생각보다 끊고 싶다는 바람이 더 크면 어렵지 않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듯 마음의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슬픈 생각을 하고 슬픈 일만 떠올리면 실제로 슬프고 우울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의 확률적 법칙을 알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닿은 생각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서 확대됩니다. 술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얻는 생각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 감정의 방향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쓸모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생을 통해 뭔가 좋은 것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 고생을 계속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황폐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잠재의식이 뒤에서 든든히 지탱해 준다고 믿어봅시다. 우울하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이제 곧 맛보게 될 기쁨과 자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대체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상력은 술을 마시는 쪽으로만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상상력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향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건설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듯 고통스럽겠지만 곧 맑은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시켜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으로 극복하기. 긍정적인 상상으로 극복하기. 역효과 법칙은 욕구와 상상이 배치되면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널빤지를 바닥에 놓고 그 위를 걸으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 있게 걷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7m 높이에 있는 두 담장 사이에 널빤지를 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누구든 망설입니다. 상상력이 그것을 실행하려는 욕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위에 있는 생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걸으려는 욕구나 의지, 노력은 힘을 잃고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우월해지고 강화됩니다. 애를 쓸수록 성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진술이 맞서게 되면 잠재의식은 우세한 쪽의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이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말은 그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에 대한 믿음이 풍요에 대한 믿음에 비해 너무 커서 그런 말을 할수록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만 자꾸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효과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에도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6달 동안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대견했죠. 친구들도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주 동안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의지와 노력이 그의 욕구를 잠시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끊임없는 충동을 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자 그는 희망을 잃었고 충동이나 강박관념을 억제하기에는 자신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물론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도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로 작용했겠지요. 그래서 더욱 무기력해졌고 삶에서도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의식과 잠재의식의 기능을 조화시키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둘이 협력하면 잠재의식 속의 생각이나 욕구를 쉽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매사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추스르며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또 실패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이해했습니다. 일부러 애쓰지도 않았고 강박관념도 버렸습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만 집중하면 장애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이 날 때마다 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느슨해지고 잠이 오고 몽환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바라는 그림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술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보고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라며 딸이 반겨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술 때문에 가족도 잃었습니다. 집에 잠깐 들르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내는 그와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명상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딸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딸의 명랑하고 맑은 목소리는 상상 속에 있는 집의 모습을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생각의 틀을 조금씩 바꾸어갔습니다.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조만간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카메라는 필름에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나는 그에게 의식은 카메라이고 잠재의식은 필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말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한 가지뿐입니다. 마음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현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에서 말이지요. 의식이 카메라와 같다는 말을 들은 그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마음의 분투를 없애고 그저 조용히 생각을 다듬고 긍정적인 장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점차 그는 그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 흠뻑 빠져 이 과정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술자리에 유혹이 손짓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장면을 생각했고 자신이 현상한 그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지금은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